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치계획 수립과 그리고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과가 구성이 되면 그 분과 구성되고 난 후에 이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치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어떤 그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계획,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또 아울러서 책임을 가지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치계획을 세울 때는, 즉 자치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이 실행 주체가 바로 분과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초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공성 확보입니다. 즉 뭐냐면요, 이 자치계획을 만들 때 보면 일부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혹은 이제 분과위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좀 의견이나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여기 좀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유혹이 생깁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 주민자치회 혹은 분과위원회 이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건 나의 그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분과의 계획도 아니고요, 우리들만의 계획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욕구,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필요, 그리고 주민 혹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자치 계획이 여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공공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이런 자치 계획에 수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정말 공정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분과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치계획 수립 절차를 보시면요, 먼저 이 분과별로 의제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과별 의제가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공유회 과정을 거칩니다. 정책 공유회 이제 널리 이렇게 알리는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주민총회로 가기 전에 이 주민총회의 의제를 상정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과별 의제 수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과별로 이제 의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추진 방향은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과의 계획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어떤 이 문제를 갖다가 잘 그 욕구 조사나 수요 조사나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수립을 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하시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이 동네,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잘 이것들을 갖다가 잘 발굴을 해서 잘 우리가 숙지를 할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잘 발굴을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것들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제를 수립하는 절차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필요와 욕구 조사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필요와 욕구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필요사항, 요구사항이 뭔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분과별로 이제 해결 과제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 과제를 결정을 한 이후에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계획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치계획 제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절차를 가지고 분과별 의제 수립을 하게 되죠.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필요와 욕구조사 단계죠.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 주민자치회 그리고 특히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요 분과가 제대로 1년 동안 잘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잘 얻으려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뭘 필요로 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사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와 욕구 조사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필요나 욕구를 찾아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분과위원들 전체가 달려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하세요. 그래서 조사에 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면요. 기획회의 단계에서 전문가나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욕구조사나 필요조사를 조금 더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갖다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그 촉진자나 뭐 이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좀 섭외하셔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능률적으로 필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필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다 뛰셔야 됐죠. 물론 현장 방문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막상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 외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많이 하는 방법이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의견을 수렴하신 이후에 먼저 워크숍 진행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필요조사, 욕구조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요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공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그룹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정말 조금 더 이게 공공성 측면에서 우리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이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한 분들을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자치의 활동이 정말 공공성을 확보해서 정말 어떤 한 그룹이나 개인들의 어떤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목소리를 특히 공공성 차원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래야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도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나 욕구조사 시에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필요와 욕구조사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계층이나 뭐 양육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뭐 장애인 협회나 복지관에 가서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을 자료조사의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시다 보면요. 이제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 자원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자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자원,
그리고 역사적인 자원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아까 이제 그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보시고 뭐 온라인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수렴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욕구 조사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조금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욕구 조사나 필요 조사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는요, 분과별로 이제 자, 우리 분과에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분과별로 해결 과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해결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이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분과별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 과제로 선정하기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과연 뭐가 그 시급하고 뭐가 실천 가능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 비용 측면에서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뭐가 있는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채점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시급한 거, 물론 이제 여기 지금 해결과제 채점표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갖다가 뭐 실천 가능성, 윤리성, 비용 절감성, 안전성 이렇게 그 지금 예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됩니다. 뭐 우리는 예산이 제일 중요해. 그럼 뭐 비용 절감성, 그다음에 뭐 시급성, 실현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과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시급한 과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채점을 해가지고 해결 과제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자치계획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안서에는요, 해결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필요나 욕구조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하게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분과위원들 간에 그것들이 이제 막 토론이 되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이 미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걸 점검하고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이 자치계획 제안서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치계획 제안서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책 공유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책 공유회가 중요한 것은요,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갖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도 선정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책 공유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책 공유회는요, 이 동별로 이제 자치계획을 아까 제안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발표가 되면 의제 관련해서 이제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그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뭐 예산이 조금 한정이 돼 있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혹은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상호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색과 고민과 논의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자치계획 제안서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치계획 제안서를 갖다가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민총회에 이제 가기 전에 의제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총회 이제 의제 상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개별 분과에서 이제 이렇게 의제를 만들었고, 그 다른 분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검토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이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조정을 거치고 난 그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총회의 의제를 상정하는 이제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그 분과별로 이제 의제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것들을 조정하는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분과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와서 뭐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상호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조정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요. 사실은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다 경험을 하실 텐데요. 보면 이 예산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 어젠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뭐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는 이제 뭐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조달을 잘 원활하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잘 이렇게 유도해서 참여하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완성이 되면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주민총회의 이제 의제를 상정하는 이런 절차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주민총회로 가기 전에 그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계획에 있어서는 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과에서 이러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총회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할 때 그 행정기관과의 어떤 그 조정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요, 혹시라도 이 자치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나 뭐 어떤 그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맨 앞에 제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편하게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거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 어드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다 뭐 논의나 혹은 질의나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